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전기차 결제 허용 등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띄운 테슬라가 1분기에 3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팔아 1,100억 원대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은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기가 1분기 수익 증대를 도왔다고 꼬집었습니다.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6%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수출 호조에 따른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민간 소비가 늘면서 정부가 예측한 연간 경제 성장률 3% 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물동량 증가로 인해 주요 항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운임 상승과 선박 부족 현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선박 투입, 운임 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 계약 등 상생 방안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5개 경제단체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건의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시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파란불 켜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하락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철강, 금속과 운송업종은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제는 고무 그리고 목재까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블 경제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하락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내해 가면서 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더 미리미리 보내주셔서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객장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터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객장 상황 좀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측면이 우리 시장 좀 누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로의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셀트리온 케어, 국일제지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현대제철, S오일, 한국전력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휴메딕스, 에코프로, PI 첨단 소재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듣는 와중에 현대제철의 이제 영업이익도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도 아래 화단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속보 확인해 보시고요.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차익 매물출에 따른 보합권 등락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전일 미국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점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7% 상승하는 등 장전에 좀 분위기가 좋았던 상황 속에서 출발한 우리 증시 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에 두고 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일단 보합권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는 점은 현재로서는 좀 차익 실현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이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점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 당연스레 큰 틀에선 철강 업종 그리고 카카오 관련주, 사료 업종,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특히 업종상 강세를 보이는 이 철강 업종, 오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결국은 이 제품 가격 상승이 철강 업종의 이익 개선세를 좀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그 배경에는 이 경기 개선에 따른 철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중국 정부가 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철강 생산 규제를 올해 내내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도리어 우리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략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원재료비는 줄어드는데 이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과 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철강 업종에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최근 철강 업종에 대한 상승의 주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의 연내 상장이 가시화된 점 등이 좀 초반 부각이 되면서 카카오를 비롯한 한국 금융지주 등의 초반 상승세에 좀 유발하고 있다라는 점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고, 또 역시나 사료 업종의 강세 배경,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그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도리어 강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요인 등으로 오늘 시장 내에선 포스코, KG 동부제철, 카카오, 대주산업, 팜스토리 등의 강세가 눈에 띄었던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철강 업종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보합권으로 움직일 만한 날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저희 시황을 브리핑해드립니다. 상승하고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드리는데요. 이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양시장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39% 하락한 3,20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2포인트 하락세 나타내네요.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현재 0.96% 하락한 1,020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9포인트 하락세 보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2,328억 원 매도, 외국인이 3,171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5,555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입니다. 네, 코스피와 같은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해주고 있고요. 1,819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359억 원, 외국인이 1,352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철강주, 사료주, 카카오뱅크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콜드체인 관련주, 온라인 교육주가 있습니다. 먼저 철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강주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요인은 철강제 가격의 상승 덕분인데요. 최대 철강 생산 소비국인 중국이 또 최근 환경보호 정책에 따라 감산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철강제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강판, 모 회사인 포스코가 1분기에 호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강판 현재 18.60% 상승한 56,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현대제철 조금 전 1분기 영업이익이 3,039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고요. 또 오늘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현대제철 현재 6.35% 상승한 5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9%의 강세, KG 동부제철 16%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료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료주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옥수수 선물 가격이 7년 내 최고치를 찍는 등 사료 원자재 값이 급등하자 사료주들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주산업이 현재 17.96% 상승한 2,95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전년보다 73%, 103%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대주산업 17%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팜스토리 현재 12.87% 상승한 2,4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 5%의 강세, 현대사료 6%, 미래생명자원까지 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뱅크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카카오가 2.97% 상승한 1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이슈와 함께 종속회사 카카오페이가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KB금융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 1%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콜드체인 관련주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정부가 온도에 큰 영향을 받는 화이자 백신 대규모 공급 소식을 전했죠. 오늘은 조정받습니다. 자, 현재 동아소시홀딩스 현재 4%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아이큐어 4.06% 하락한 48,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일신바이오 10%의 약세, 아이텍 4%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과학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최저 영하 90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 냉동고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한과학 현재 13% 약세 보이면서 1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온라인 교육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니 능률이 현재 7.79% 하락한 18,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3,000원대 하던 주가가 현재 18,000원까지 상승을 한 건데요. 많이 오른 듯하는 조정으로 보입니다. 메가MD 6% 약세, YBM넷 3%, IB기명 3%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프롬파스트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프롬파스트는 산업, 건축용 플라스틱 배관자재 기업입니다. 현재 29.93% 상승한 7,380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리폰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총 누적 수익률 462.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종목들 보시면 로보스타가 26.4%, 에이텍TN, 웹젠, 삼성출판사는 손절했고요. 덱스터가 15.9%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다음 보시면 오스템이 0.9%로 포트 제외했고요. 네이버 17.7%, SNK가 15.2%, 한국내화는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세우글로벌도 손절가 터치하고 나왔네요. 다음 종목들 보시면 광전자 손절가 터치했고 대유에이텍, SM라이프디자인이 8.4% 이때 목표가 달성을 했었죠. 그리고 SM라이프디자인, TS인베스트먼트 목표가 달성했고요. 24.2% 수익 내줬습니다. 우성사료도 16.6% 수익을 내줬었고요. 다음 보시면 IHQ는 포트 제외되면서 12.5%나 수익 내줬고 보성파워텍이 12.7%, 그리고 M게임이 10.1% 수익을 내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토탈소프트 손절가 터치하고 보령제약이 12.9%, 대성파인트 12.4%, SM라이프 디자인이 23.5%로 또 한 번 수익을 내줬었죠. 유니온은 손절가 터치하고 나왔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총 5종목 담겨 있었는데요. 유니온이 손절가 터치하면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메디포스트, 엠브레인, 금호석유, 제로투세븐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다 하나씩 AS 받아봐야겠죠?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오늘 시장 흐름이 조금 조정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이 3,200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번 돌파했다가 여기를 이제 깨고 내렸는데 다시 바로 반등이 나와줬죠. 그리고 오늘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음봉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 단봉으로 또 조정을 한 차례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승 추세의 흐름이 깨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조정 시에 좋은 종목들, 쇼티지 나고 있는 반도체 섹터라든지 그렇게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그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메디포스트 어저께 이제 좀 아랫꼬리를 잡고 괜찮게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보시면
선 위로 일단 종가에 이렇게 안착하는 흐름이 좀 만들어지면 좋은데 아쉽게 지금 시장이 조정받다 보니까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좀 조정을 받는 부분에서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이 좀 대부분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특히나 코로나19 관련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급등한 이후 조정 그리고 나서 반등하는 정도의 흐름으로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제 좀 폭발적으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 흐름도 좀 강하게 나오고 괜찮게 이렇게 지금 아직도 여전히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가 지금 조금 쉬어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정이 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순환매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 그다음에 이제 철강 조선 이렇게 해서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조선업이 좋아지거나 건설업이 이제 좋아졌을 때 함께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쉬고 있는 흐름이지만 메디포스트도 충분히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 완전히 죽여놓으면서 지금 운봉으로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어제 꼬리에 길게 나온 부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안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변곡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엠브레인입니다. 지금 약수익권에 들어와 있는데 한 1.5% 정도 수익권인데요. 보시면 9,250원이 이제 저항이 됐고요.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 하면 시세가 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점 구간에서의 그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상장 이후에 저점 이중 바닥을 여기서 형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 슬롭이 그렇게 가파르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8,800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지지를 해준다 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지지해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20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서 어저께 전고점까지 시세 나오고 오늘 거래량 없이 단기 만들어주는 흐름은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면 이제 파동 고점들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저항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도 시가부터 조금 올라서 출발해 준다 하면 상승세 이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20일 이평선의 각이 상승으로 좀 돌리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금호석유인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 지금 한 1.3%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제 생각에 이제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5일선 위로 이제 주가 올라타고 나서 오늘 지금 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할지 아니면 꼬리를 길게 달지 모르겠지만 꼬리를 길게 달더라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내일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열어두시고 보시면 좋은데 현재 이제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추세대 상단 부분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그리고 전 고점 신고가로 지금 들어가는 가격이 2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28만 원을 돌파하고 지금 앞에 전고점 매물대를 소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대로 뭐 부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추세를 이탈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 추세선을 깨졌을 때는 이제 이탈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추세를 이탈하는 부분은 이런 고점의 저점 구간을 이탈했을 때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을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이걸 기준으로 삼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건 뭐 추세에 대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냥 지지선에 대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금호석유 실적이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한다는 부분은 팩트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물론 나와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전년도 7,400억이라는 영업하고 그리고 올해 1조 5천억이라는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즉 2배 이상 영업이익이 폭증한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만약 예상치대로 좋게 나와준다고 하면요. 아마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꾸준하게 또 상승하는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점 매수 공략 진행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냥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저평가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이제 합성 고무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어저께 뉴스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막 나오던데 이 천연 고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고무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수술실에서 쓰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쓰는 그런 라텍스 고무장갑이라든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의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마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괜찮은 종목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로투세븐이 어저께 이제 돈의 리포트에 담겼는데 오늘 뭐 아침에 시가 하락 출발하면서 조금 조정을 주다가 괜찮게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16일 날 시세 한번 나와주고요. 그리고 이날 뭐 세력이 이제 물량을 다 정리를 했다 그러면 주가가 죽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전고점 부근대를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와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14,600원인데 이 가격에 이제 마무리하게 된다고 하면 종가 기준으로는 뭐 52주 신고가 쓰면서 계속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종목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편입된 제로투세븐까지 알아봤고요. 또 게릴라성으로 저희 도너리포트 공개가 되는 만큼 오늘 두 후보군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두 후보군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근에 이제 좀 주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H&M입니다. H&M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도너리포트에서도 3월 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물론 그 당시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은 시키지 않았었는데 이후 주가 이제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좀 나와줬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신고가를 가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3배 이상 폭증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도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고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이제 뭐 주유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선봉량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리고 수혜주 운하까지 막히면서 지금 이 운임료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 선박을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운임료 상승세는 못해도 한 2주 정도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 있는 운임료가 빠지지 않는다 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해운 사명을 변경한 회사가 HMM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적인 부분이 너무나 크게 폭증을 하고 있고 6만 원 정도가 갔을 때 제 생각에는 좀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HMM은 신고가를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를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는 신고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문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금호건설입니다. 금호건설 금호건설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이제 뭐 아시아나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걸려 있던 뭐 그런 그룹주예요. 건축, 토목, 주택, 뭐 플랜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공을 하고 있는 거고 전년도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가 나왔어요. 전전년도는 한 500억. 근데 800억 정도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800억 정도인데 굉장히 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런데 올해 이제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약 한 1,0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못해도 뭐 전고점을 좀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때 좀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하락으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지금 무난하게 이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단점은 뭐 부채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거. 그렇지만 현재 뭐 나오는 실적을 봐서는 저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현재 그 건설 섹터들 괜찮은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못해도 또 건설 관련주들과 함께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대형주들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좀 수익률 면에서는 좀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오신 두 후보군은 정말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HMM은 목표가 5만 원까지 또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건설주들도 워낙 전망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될지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잠시 후 3시에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종목과 함께 가격까지 공개가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이주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네. 우리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근데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네. 1.6%를 기록하면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되게 만족하는 듯한 뉘앙스를 많이 풍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오늘 양시장 다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도 좀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이 좋았는데 이게 네.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까지는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너무 뭐 자랑할 건 못 되고요. 네. 뭐만 나오면은 뭐 어디서 최고, 어디 내에서 최고 이러는데 좋은 일일수록 조용해야죠. 우리나라 GDP 발표 이후에 시장 흐름을 갖다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나온 중국 상황 한번 보실까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자, 중국 GDP가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2020년 작년 거지만 2020년 거 아직까지 최종 확정적으로 통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9년 보면은 14조 3,429억 달러입니다. 이제 미국은 21조 4,300억 달러. 지금 이제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상당히 향후 좋게 보는 분들은 이거 뭐 몇 년 내로 따라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2019년만 하더라도 중국 3% 이상, 미국도 4% 이상 했어요. 자 이제 작년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수치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 그 2019년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1조 6,467억 달러. 그런데 2019년에는 우리가 사실 GDP 규모가 좀 역성장을 했던 그 해이기도 합니다. 자 GDP 성장률 여기서 어떤 거는 전년 대비, 어떤 때는 전분기 전기 대비, 전년 대비, 전기 대비 이렇게 지표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GDP는 발표는 분기별로 돼요. 발표는 분기별로 되는데 이번 금년 들어서 1, 2, 3월 1분기에 작년 1, 2, 3월 대비 작년은 그때 우한 시작해서 난리 났던 그때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6.8%라는데 이번에는 그때 대비 18.3%, 1년 전 대비 뭐 일종의 기저효과라는 거 작년에 워낙 나빴으니 그것도 있긴 합니다. 좋아요.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전반적인 GDP 규모도 이렇게 14조 달러를 넘기까지 이런 속도로 커왔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어서 중국 개방하면서 정말 급하게 왔죠. 성장률도 이번에 삐쭉 올라간 거. 어쨌거나 이 GDP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가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존의 지표 분석과는 조금 혼선을 빚을 만큼 너무 들쭉날쭉한 거는 인정하십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중국 증시가 삐리해요. 지금 이거는 어제 차트입니다. 오늘도 사실 중국 상하이나 심천할 것 없이 어제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상하이는 200일선 겨우겨우 지지 확인하고 작년부터의 이 저항선 이거 아직 돌파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심천은 상하이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죠. 200일 밑으로도 흘러내렸다가 아직 이 선까지도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황. 중국도 하물며 이렇습니다. 당신 중국 지표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저는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데서는 왜냐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경기를 펼쳐야 되니까요. 주어진 그 데이터를 그냥 너도 보고 나도 보고 같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움직이느냐입니다. 나 혼자 안 믿어라고 해서 중국 지표 좋다고 해서 다들 중국 좋은 쪽으로 베팅을 하는데 나 혼자 못 믿어 해봐야 돈이 안 되는 곳이 시장이에요. 그런데 지표가 좋은데 못 가더라. 우리는 오늘 아침에 전기 대비 작년 이맘때 1분기가 아니고 지난 10월, 11월, 12월 작년 10월 4분기 대비 1.6% 성장했다는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라도 1.8% 성장밖에 안 되네요. 작년에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막 본격화되고 했던데 그거 대비 1.8% 성장이면 전년 대비로는 그렇게 뭐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1.6% 이나저도 애초에 이코노미스트들은 1% 될까 말까 이랬어요. 전기 대비로도 1% 될까 말까 했는데 1.6% 뭐 상당히 깜짝 뭐 실적, 깜짝 GDP, 깜짝 반등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한 자료를 보면은 일단 건설 투자는 이래요. 여기서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비입니다. 요 괄호 앞의 숫자는 전기비고 건설 투자가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그 대신 이제 무엇이 크게 이번에 GDP 성장률에 보탬이 됐는가 하면 설비 투자. 전기비 6.6% 늘었고 작년 대비로는 12.4% 그리고 수출도 작년 대비 4.5%로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민간 소비도 좋아졌다고는 하나 10시에 다들 뭐 전철 타고 집에 가는 거 11시까지 해주면 더 좋아질 거예요. 12시까지 하면 더 좋아질 거고 그냥 방역 우리 국민들이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10시만 되면 바글바글 미어 터집니다. 강남의 지하철역 화장실에 남자들이 줄을 서야 될 판이니 이 방역도 참 이제는 경제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말은 이제 헤드라인은
코로나 이전 경제 규모를 회복했다. 이제 GDP 규모 자체가. 근데 대부분의 그런 기사를 보는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 상황이고 중국 증시도 그 좋다는 GDP도 못 가는 것처럼 우리도 못 가고 있죠. 못 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한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 오늘은 월간 차트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볼린저 밴드를 씌워봤어요. 지금 자꾸 이렇게 뭐죠? 위로 자꾸 상단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그리고 기울기도 굉장히 가파르죠. 네. MACD나 사이는 지금 많이 과매수 국면입니다. 거래도 지금 치열해요. 사기도 사지만 막 파는 쪽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미지를 하나 던지고 싶네요. 지금 증시는 아주 높은 산에 지금 등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뭐 한라산, 뭐 지리산, 태백산 정도가 아니고 많은 이렇게 그거는 서로 위로는 돼요. 나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위치냐? 적어도 구분응선. 굉장히 기울기도 가파르고 네. 해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찬바람이 불 수도 있고 한파가 몰아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밤을 새기도 해야 되는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위험하다기보다도 이제 한 발짝 한 발짝이 그러니 막 날아가는 장은 아닌 거예요. 날아가는 장은 아니고 올라가고 고점을 높여가고 정상에 이르기까지 여기 보니까 고지가 바로 저기예요.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는 타겟이 기어의 시장이 한번 찍었으면 하는 레벨은 2018년 2월부터 작년 팬데믹으로 인해서 3월 달에 급락 올 때까지의 이것이 서울 증시에 있어서 하나의 파동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았단 말입니다. V자 반등을 이루고 힘있게 올라갔으면은 그래서 시작했던 이것을 열었다면은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모든 알고리즘에는 아마 이 레벨이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타겟은 이 낙폭의 1.618배. 그것이 러플리 한 3,300 살짝 넘어서 초반이란 얘기죠. 3,266 이거는 장중 고점이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 경시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고점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좀 주춤주춤하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GDP 성장률이 좋았음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 좀 확인했을 때 코로나19 이전에 과연 회복했는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 좀 나눠보면요. 네. S&P 500이랑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는데 네. 다우지수는 조금 하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이유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자본이득세 부분에 이렇게 보시죠. 사실 그거 이제 발표되던 날은 조금 뭐 나스닥이 한 200포인트 남짓 빠지고 네.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바로 다 그냥 회복해 버렸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집권 초기에 너무 던진다. 너무 던진다. 지금 2조 2,500억 달러, 이른바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고 했던 그것도 지금 사실상 2조 2,500억 달러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요. 공화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 8천억 달러 규모 같으면 우리도 동의해 줄게. 이런 분위기예요. 자, 법인세 어떻게 얘기했죠? 21%까지 낮춰졌던 법인세를 28%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었습니까? 그게 14%니까 35% 하던 놈을 21%로 낮췄는 걸 또 절반 정도 해서 28% 올리게 했다가 이것도 기업 측이나 시장 측에서의 반발이 심하니 또 슬그머니 하는 얘기가 25%면 되겠니? 뭐 이런 거예요. 시장도 이제 감을 잡은 겁니다. 아, 쟤들 일하는 게 저런 거구나. 그냥 한번 뛰어보고 감 보고 통하겠다 싶으면 밀어붙이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빼고. 싶으면 발 빼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이 된 겁니다. 아직도 지금 아리조나에서는 뭐 작년 11월자
그 선거 그 재검 편다고 난리치고 있는 판국에 자 다우지수 한번 보시죠. 다우지수 보시면은 얘도 지금 꽤나 높은 데 와서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죠. 네. 자, 이 화이자 백신 나왔던 11월 9일에 훌쩍 뛰어오른 이후에 이 흐름은 뭐였죠? 자, 이제는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단계야. 그렇게 해서 뭐들이 어떤 것들이 좋아했는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 프록텐 갬블, 코카콜라, 뭐 월마트, 3M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뭐라 그랬죠? 기술주, 성장주가 아닌 경기 민감주, 뭐 가치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들이 지금 어제 보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수를 까먹었어요. 그렇네요. 이런 종목들이. 반면에 나스닥은 어쨌거나 사상 최고치, 장중 최고치는 아닙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러면 나스닥에서 기술주도 잘 나가는 애들 어떤가 싶어서 한번 보니 애플 아직까지 최고치 못 넘어갔고 아마존닷컴도 최근 힘은 냈습니다만 이때 고점 살짝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살짝 넘었던 게 지난 4월 19일이긴 한데 AMD 같은 기업도 지금 어제 제법 올랐습니다. 나스닥 종목 중에 상당히 오른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지지부진했고 엔비디아는 최근에 좋았죠. 이런 상황이면 뭐냐. 나스닥이 꾸준히 올라왔는데 얘들 뭐 파인이 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애들 말고 뭐가 올랐길래 싶은 정도로 즉 올랐던 거죠. 네, 골고루 올랐던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그렇게 됐고 테슬라가 지금 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가 1분기 매출액 우리 돈으로 한 11조 5천억, 103억 9천만 달러에다가 순이익이 4억 3,8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작년 1분기 대비 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갖고 지금 이제 테슬라 종목 대화방에 가보면 뭐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분들은 저 4억 3,800만 달러 저거 중에 뭐 한 1억 달러 정도는 그거라면서 비트코인 팔아먹은 거라면서 그리고 무슨 또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규제 관련해서 뭘 하나 또 크레딧 판매 대금이 한 5억 달러라며 그렇게 해서 차 팔아서는 아직도 못 벌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테슬라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야 얘가 무슨 뭐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무슨 뭐 배당하고 무슨 뭐 그럴 회사니 이렇게 이제 또 갈립니다. 갈리는데 아주 재밌는 댓글 하나 있더만요. 아, 이 회사가 그 회사냐? 그 CEO가 저기 코인 단타 뛰면서 투잡 뛴다는 그 회사냐?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한 2%, 2.5% 정도 하락하고 있어서 오늘 밤에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라는지 얘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때처럼은 아니죠. 좀 무겁죠. 이제 그런 정도의 시장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테슬라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냥 또 궁금한 게 지금 그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정말 수익을 거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뭐 보도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밝혔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트윗이 올라와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트윗. 자기는 안 했다, 매도 안 했다. 내 뭐 개인적으로 이러면서. 갖고 있는 건 매도 안 했다. 네네. 그냥 뭐 회사가 한 전체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10% 팔았다. 네. 저기 뭐 한 15억 달러인가 그때 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참 저도 그거 뭐 좌우지가 한 1, 20년 내로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지 아니면 참 무슨 옛날 조이팔신급인지 이제 궁금한데요. 자, 비트코인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이 차트가 잘 맞는 시장이라고 하더니 그 말은 맞네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무슨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만한 기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이쪽에서 차트 보고 들어간다 하더니만 사실 지난주에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고 했는데 맞아요. 예, 상승세 기형의 하단이 깨지면서 그냥 훅 밀립니다. 훅 밀리고 차트가 잘 맞긴 잘 맞아요. 이 선에 오니까 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네. 거기다가 도지코인이 이런 상황이었죠. 비트코인은 이때 고점 대비 한 25% 정도, 한 4분의 1 토막 정도였다면
도지코인은 이 고점 대비 이쯤 갔을 때는 그때 뭐 한 70% 가까이 낙폭이 컸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또 줍한 분들은 또 답을 났습니다. 0.15에 사가지고 지금 0.28 뭐 이런 식이니까 0.14대에 사가지고 또 답을 났으니 며칠 사이에 이건 이제 이 손맛 때문에 떠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한때 17조 원, 15조 원 해가지고 우리 코스피 거래 대금을 능가했어요. 이 도지코인 하나만. 네. 그랬던 이 시장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급감했다는 얘기는 조금 이번 이 1차적인 충격으로 이 알트코인 시장의 참가자들이 좀 느낀 것 같아요. 아, 이것은 굉장히 좀 이럴 수가 있는 시장이구나. 그래서 심지어 이제 코인을 기어이 하고 싶다면은 비트나 이더리움 정도만 해라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은 수천 개입니다. 코인 종류가 네. 이제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국내에서만 거래되고 국제적인 시세도 없는 것만 해도 뭐 부지기수고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소위 말하는 잡코인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좀 결국 집중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일각에서 말하는 코인 시장으로 나갔던 돈이나 사람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오지 않겠나 하기에는 이 한 번으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 네. 몇 번의 조정이 더 몇 있어야 번의 더 되나요? 조정이 있거나 이번과 같은 그런 충격이 좀 더 이렇게 한 번 더 경험이 되어진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겠는데 조금 이 말씀도 드려야 되겠어요. 증시를 비롯해서나 뭐 코인 시장을 비롯해서나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림 두 개라고 해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뭐 이렇게 오늘장 내일장 이 시간에는 제가 다른 매체와는 달리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저의 속내를 좀 드러냅니다. 물론 욕먹을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공감하지 못하실 부분도 있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밑빠진 독이죠. 네. 자, 이제 콩지가 이제 난감합니다. 지금 이 나중에 두꺼비가 막아주면서 이 물독을 채우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독에 물이 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새 나가는 물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은 물을 채우면 독은 채워집니다. 그런데 결국 갖다 계속 공급하는 물이 적어지는 순간에는 조금 수량이 줄어들고 들어오는 또 물을 붓지 못하는 순간에 다 새어나가겠죠. 네. 이게 시장이에요. 뭐 증시일 수도 있고 코인 시장일 수도 있는데 이 새 나가는 물은 첫째는 제가 봐서는 그겁니다. 가랑비 옷 젖는다고 이런저런 수수료들이죠. 그죠? 맞아요. 뭘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로섬이란 말은 엄밀하게는 제로섬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법만큼 누군가가 잃었다고 하는데 이 누군가가 잃은 만큼을 누군가가 다 벌지는 못했어요. 시장에 샀다 팔았다는 사람들은. 이게 네거티브 썸입니다. 더하면 마이너스예요. 왜? 뽀찌 뜯어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훨씬 더 표 안 나게 저 구멍은 뭐냐 하면은 이 시장이나 저 시장이나 할 것 없이 거의 흔들어대는 시세 조작 세력들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도 만만찮아요. 터키에 뭐 거래소 대표가 2조 원 정도 해먹고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샤워실의 바보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보기에 버냉키, 옐런, 파월, 뭐 드라기, 라가르드 쟁쟁한 사람들입니다만 예전부터 나왔던 그 풍자가 그거죠. 이거는 뭐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의 그 유명한 책 샤워실의 바보들 표지긴 한데 샤워실의 바보들의 그 명제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수도꼭지 좀 부실한 거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나오는 이 두 개의 꼭지가 있을 때 샤워하다 보면은 처음에 좀 찹다 싶어서 왼쪽에 있는 뜨거운 거 확 열었다가 조금 있다 보면 막 너무 뜨거워서 또 데일 정도고 그래서 또 이거 잠그고 이거 열다 보면 또 막 너무 차갑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네네. 통화정책 금 올리고 내리고 돈을 갖다 풀었다 쪼았다 하는 이것이 이들의 하는 짓이 옛날부터 경제학자들 중에 상당히 또 그간 사람들은 저들을 보고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했던 것이죠. 시장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독에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물을 갖다 부으면서 독이 차올랐는데 여기에
물을 채우는 사람의 숫자도 적어지거나 바가지가 작아지거나 똑같은 바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담아오는 물이 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폭락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기대 수익률을 낮추셔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인지하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FN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장 내일장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